네, 안녕하십니까. 기초회부학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게 된 케어무브 퍼스널 트레이닝 센터 교육팀장 이규민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초회부학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께 이제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멀리 지방이어서 저희 현장에 있는 강의를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운동에 관심이 있는데 트레이너는 아닌 분들, 그런 분들께서 이제 기초적인 트레이닝 관련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코스를 한번 열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회부학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는 총 이제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저희 교재로 선정한 그림으로 보는 근골격계 해부학이라는 책에 내어 있는 목차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강의 내용은 책에 나온 내용만 다루진 않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 자료들이나 사진 자료들을 많이 첨부를 해놨으니까 혼자서 책 보기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께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방금 말씀드렸지만 케어무브 퍼스널 트레이닝 센터에서 교육팀장을 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에서 스포츠 의과학 전공으로 지금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KT라고 하는 한국 신경운동 테라피 팀에서 이제 임원을 맡고 있고요. 규미랑 운동학이라고 하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트레이닝하는 분야는 스포츠 상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배드민턴이나 야구나 축구 선수들 혹은 동호인 코치들을 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진들은 제가 현장에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했던 사진들인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두 번꼴로 굉장히 다양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현장 강의도 참여해 보시고요. 다양한 내용들을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이제 목차입니다. 1강부터 총 6강까지 1주차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1강은 이제 해부학적인 자세와 그리고 면과 축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2강은 관절의 운동, 그리고 견갑골의 운동에 대해 살펴볼 거고 3강은 주관절, 팔꿈치 관절의 운동, 손목 관절과 손가락 관절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고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의 운동에 대해 살펴볼 거고 5강은 이제 족관절, 발목 관절 그리고 목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6강은 허리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관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해부학적 자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적 자세는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양발을 모아 똑바로 선 자세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양팔을 몸에 붙여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고 선 자세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포인트는 이 손바닥이 앞을 보고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나토미컬 포지션은 인체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에 눕혀서 뭔가 테스트들을 할 때, 도수 근력 검사나 혹은 관절 가동 범위 평가 같은 보상작용이 나오면 안 되는 동작들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이런 아나토미컬 포지션을 취하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실 때도 이 아나토미컬 포지션으로 주무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취침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은 해부학적인 용어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여러 가지 제가 정리해 놓은 것보다는 다양한 용어들이 나올 텐데 실제로 그 용어들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은 딱 알아두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논문을 보거나 책을 볼 때도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나중에 현장에 나오셔서 트레이닝을 하시게 되더라도 트레이너들끼리도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시면 오해 없이 어디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슈페리어, 인페리어 한 쌍이 있고요.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한 쌍이 있고요. 디스탈, 프록시말 한 쌍이 있고요. 메디알, 라테랄 한 쌍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수페리어와 인페리어를 보면 여기 사람 보시면 머리 쪽이 슈페리어라고 되어 있고요. 발 쪽이 인페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슈퍼맨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돼요. 슈퍼맨은 머리 위쪽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슈페리어는 머리 위쪽을 의미를 하고요. 머리 쪽을 의미를 하고요. 인페리어는 이제 발 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내 머리는 슈페리어 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내 발바닥은 인페리어 쪽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살펴봤을 때 손과 어깨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깨는 상대적으로 어느 방향에 속해 있는 거예요? 수페리어 방향에 속해 있는 거고요. 손은 상대적으로 인페리어 방향에 속해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스캐퓰라, 견갑골을 보면 이렇게 세모 형태로 견갑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꼭지점을 슈페리어 앵글이라고 그러고요. 아래에 있는 꼭지점을 인페리어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가 위에 있는 각이 상각이라 그래요. 이건 아래에 있는 각, 하각이라고 하고요. 이해하셨죠? 똑같은 각인데 상대적으로 머리 쪽에 위치한 각, 상대적으로 발 쪽에 위치한 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엔테리어와 포스테리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엔테리어는 여기 가슴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포스테리어는 등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슈페리어와 인페리어가 위, 아래를 의미를 했으면 엔테리어, 포스테리어는 앞뒤를 의미를 합니다. 가슴 부분은 엔테리어, 앞부분이고요. 등 부분은 포스테리어, 뒷부분인 거죠. 이 용어를 사용하는 부위는 바로 골반인데 요거는 골반을 지금 옆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른쪽 골반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이게 골반의 오른쪽 사이드인 거죠. 자,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서서. 자, ASIS라는 꼭지점이 있고요. PSIS라는 꼭지점이 있습니다. 이 ASIS에서 A가 엔테리어고 P가 포스테리어예요. 앞쪽 꼭지점, 뒤쪽 꼭지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디스탈과 프록시말이라는 용어가 있죠. 디스탈은 멀다란 뜻이고요. 프록시말은 가깝다란 뜻이에요. 그죠? 이건 약간 상대적인 개념인데 일반적으로는 한 근육에서 어느 부분인지를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렉터스 페모리스, 대퇴 직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기시점은 ASIS 밑에 있는 AIIS고요. 정지점은 티비아의 튜버러시티의 정지가 되게 됩니다. 이 친구를 살펴보면 이 몸을 기준으로 기시점은 이제 몸에서 가까운 부분이고요. 정지점은 몸에서 먼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 가까운 부분을 프록시말이라고 하고요. 먼 부분을 디스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부분을 근위부라고도 얘기를 하고 먼 부분을 원위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록시말은 가깝다, 근위부, 여기인 거죠. 디스탈은 멀다, 원위부, 여기인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메디알과 라테랄 마지막 용어입니다. 메디알은 몸의 안쪽에 위치하는 거고요. 라테랄은 몸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퇴사두근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퇴사두근 근육이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외측광근과 내측광근이 있죠. 말 그대로 사두근 중에 외측광근은 외측에 있는 거, 내측광근은 내측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요걸 영어 용어로 살펴보면 내측광근은 바스투스 메디알리스예요. 여기서 이 메디알이 요 메디알인 거죠. 그리고 외측 광근은 바스투스 라테랄리스라 그래요. 라테랄이 이 라테랄인 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바깥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용어들은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슈페리어는 위, 인페리어는 아래, 엔테리어는 앞, 포스테리어는 뒤, 디스털은 먼, 프록시말은 가까운, 메디알은 안, 라테랄은 밖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회원들이 섰을 때 어디를 위치를 하는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이 용어들을 사용해서 말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살펴볼 부분은 이제 면입니다. 이 면은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펑셔널 트레이닝. 펑셔널 트레이닝의 정의가 뭐예요? 펑셔널 트레이닝의 정의는 3면을 다 사용하는 운동을 의미를 합니다. 3가지 면이 있는데 이 면을 모두 사용하는 운동을 우리가 회원들에게 적용을 시켰을 때 펑셔널 트레이닝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바로 3가지 면이 있습니다.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지탈 플레인, 프론탈 플레인, 트랜스버스 플레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용어가 은근히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관상면 같은 경우에는 프론탈 플레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코로날 플레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2가지 다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시상면 같은 경우에는 A 그림을 보시면 되죠. A 그림 보시면 이 판이 요걸 판이라고 할게요. 요 판이 가슴 정중앙을 가르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 같은 동작을 할 때 이 팔이 앞으로 나란히 같은 동작을 요렇게 하게 되면 이 움직이는 팔로 인해서 하나의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면이 요 찔러 들어가 있는 이 면과 수평이 되는 그런 면인 거죠. 그렇죠? 자, 요게 시상면이고요. 그래서 시상면의 그런 예시를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플렉션과 익스텐션 같은 동작들이 바로 이런 시상면의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B 그림은 관상면입니다. 관상면은 팔 벌려뛰기나 회박적으로 말하면 이제 AB덕션이나 AD덕션 같은 외전 내전 동작들이 이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으로 명칭이 되는데 이 판이 몸의 옆부분에서부터 찔러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이 이런 식으로 AB덕션, AD덕션이 되면서 만들어진 이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횡단면인데 횡단면은 이제 몸의 정중앙부를 이렇게 갈라버리는 거죠. 약간 토막내는 거를 연상시키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로테이션 동작들 발레리나가 이제 발레 동작을 턴 동작을 할 때처럼 축이 이렇게 있고 그 자리에서 빙빙빙빙빙 돌았을 때 그 도는 걸로 인해서 하나의 면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횡단면이라는 겁니다. 횡단면의 움직임은 예를 들면 목의 이런 로테이션들 혹은 몸통, 흉추의 그런 로테이션들 그리고 팔로 치면 이제 팔의 내회전, 외회전 같은 동작들이 바로 횡단면에서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째는 축입니다. 축은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다른 해부학적인
교재들이나 강의들 보면 축을 자세히 다루는 강의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번에 좀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펑셔널 트레이닝을 지도를 하시다 보면 이 면에 대한 걸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면에서의 움직임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시상면에서의 운동을 지도를 했는데 혹은 시상면에서 횡단면으로 가로지르는 그런 면에서의 운동을 시켰는데 이 움직임이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근을 칼로 썬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칼질을 내가 올바르게 잘 하면 그 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잘리겠죠. 하지만 내가 칼질을 잘못해서 뭔가 삐끄덩삐끄덩 했으면 그 잘린 당근의 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지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운동을 회원들을 지도를 했는데 그 면이 되게 울퉁불퉁하고 일정하지가 못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 축이 불안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이 불안정하다는 뜻은 그 축을 구성하는 근육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축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드는 운동들을 수행시켰을 때 이 면에서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축을 보면 인체의 운동은 가상의 면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가상의 면들을 따라 움직이려면 중심 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곳을 바로 축이라고 하고요. 면은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면과 축을 종이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종이가 면이고요. 뚫려 있는 이제 들어가 있는 펜이 축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잡고 펜을 돌렸을 때 축은 가만히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겠지만 이 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넓게 움직이면서 하나의 큰 판을 만들겠죠. 이게 바로 이제 축과 면의 원리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잡고 돌리는 움직임이 바로 횡단면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되겠네요. 보시면 이 축과 면은 항상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다음 슬라이드에서 축을 좀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보면 아까 제가 면을 설명드릴 때 봤던 사진하고 동일한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자세히 보시면 축에 대한 내용들도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자, 그래서 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시상축, 관상축, 수직축 세 가지가 있는데 시상축과 시상면이 같은 건 아닙니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약간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A 사진부터 볼게요. A 사진 지금 요 면은 시상면이죠. 시상면에 축을 찾으려면 시상면에서 수직으로 펜을 찌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딱 찔려 있네요. 요렇게 펜을 찔렀어요. 그러면 이 축이 바로 시상축이 되느냐? 아닙니다. 네. 옆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상축이 돼요. 그죠? 자, 반대로 B 사진을 볼게요. B는 지금 관상면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럼 관상면에 대한 축을 찾으려면 이걸 또 수직으로 이렇게 찌르면 되겠죠. 그럼 이 축이 관상축이 되느냐? 아니에요. 앞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상축이 되는 겁니다. 관상축이냐 관상축이냐 시상축이냐는 이제 어디서 찔러 들어오느냐에 대한 그런 방향을 좀 숙지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 그림은 횡단면에 대한 그런 사진이었죠. 여기에 대한 축을 찾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찌르면 될 거고 요거는 이름이 조금 특이한 게 수직축입니다. vertical axis예요. 수직축. 요것만 이름이 좀 생소하죠? 수직축. 그래서 이렇게 면과 축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다른 교재에서 가져온 내용들인데 이 축이 스포츠 환경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시상면과 관상면과 횡단면이 일정하게 나오진 않겠죠.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오게 돼요. 여기 세 가지 그림만 봐도 이게 사실 어떤 면인지는 알기가 힘들어요. A 그림 보시면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고 있는데 이게 그림으로 보기에는 시상면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야구 선수들을 보면 이게 시상면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약간 기울어진 시상면이 되겠죠. B 그림도 횡단면 같긴 한데 약간 기울어진 횡단면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축구 킥 같은 것도 시상면 같긴 한데 약간 기울어진 시상면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스포츠 환경에서는 그 순간순간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축이 계속해서 바뀌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축과 면들이 만들어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선수 혹은 운동을 하시는 그런 회원분들의 면의 움직임을 말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수직으로 펜을 딱 찍어서 축을 찾아주시고요. 그 축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근육들을 생각을 해서 그 근육을 트레이닝 시켰을 때 그 축이 안정화되고 면도 굉장히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향상되거나 혹은 부상 방지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들에게 트레이닝을 시키실 때, 이 운동, 이 동작의 면은 어디고 축은 어디일까? 그러면 축을 안정화시키는 근육은 무엇일까? 그럼 그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